근데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려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암은 이름이지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도 뭐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지 엔진이 문제였는지 원인을 찾는데 이 암도 아마 좀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거의 뭐 한 20, 30년 이상 계속 암 환자들하고만 이제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암 환자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암에 집착하지 전체 그림을 안 봐버려요. 근데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다 몸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절대로 암에 뭐가 좋다 이거는 배제해야 돼요. 암에 뭐가 좋다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암은 재수 없어 걸린 것이 아니고 몸 자체의 어떤 혈액의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져 그런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쨌든지 피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음식이 피가 된다 안 합니까? 음식이 피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을까? 대변이 좋은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최소한 몸에서 썩는 음식은 안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썩는 음식이 뭔가 하면은 생채소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체에서 몸에 이제 부패를 많이 일으키는 게 뭔가 하면 질소거든요. 채소는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 뭐 녹죽 같은 걸 마신다든지 생채소 먹고 나면 배에 가스가 계속 차고 몸이 식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체력을 힘있게 하고 열을 줘야 되는데 계속 식혀서 살이 빠지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생채소 삼가하고 최소한 채소는 이제 익히고 또 하나는 말린 나물들 삶아서 데쳐서 이게 말린 것들은 질소가 소실돼서 부패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취나물, 고사리 이런 말린 나물이 그래도 제일 좋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류든 생선이든 단백질 종류는 삼가하는 게 아니고 끊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독합니다. 소화가 아니고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썩은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우리가 먹어서 썩혀버리면 그 피해가 대단하겠죠. 그래서 일단 육류나 생선 종류는 확실히 좀 삼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은가 하면은 이제 체력이 빠지면 뭐 단백질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5가지로 구분해요. 5대 영양소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인데 요즘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은 다 넘쳐요. 근데 딱 하나 모자라는 영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광물이에요.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한 90여 종의 광물의 원소가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체력 증진,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이 미네랄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이 분리돼 나와요. 근데 요즘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다 나무 떼서 밥해 먹고 그 재가 농토에 갈 때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도 좋고 호르몬 대사가 잘 되니까 저희들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애 놓는데 다 선수였어요. 호르몬 대사가 잘 되니까. 근데 요즘은 아궁이 재가 농토에 가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미네랄이 그래도 가장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서 뽑아낸 천일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소금을 안 먹으면 새끼를 못 낳아요. 근데 다 뭐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저염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에 활력도 없어지고 소금이 부족하면 배에서 아마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그게 좀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어지럽고 몸이 자꾸 추워지고 이제 살이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딱 미네랄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넘치는 걸 가지고 자꾸 잘 먹으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미네랄이 그래도 제일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현미나 이런 통곡류의 껍질이다 보니까 현미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현미밥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들 건강식 하면 현미밥 잡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현미 껍질 속에 있는 그 세포질 속에 들어있는 이 미네랄은 우리가 씹어서 깨트려서 그 안에 미네랄을 못 뽑아내요. 우리 검정살 껍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밥 해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때요? 검정살이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도 쪄먹고 가보면 어때요? 대부분 그냥 나와요. 씹어서 소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해서 이제 볶으면은 세포질이 열리면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겠죠. 그렇다고 누룽지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볶은 곡식도 태운 거고 볶아서 누룽지도 탄 것이지만은 누룽지에서는 잘 안 빠져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곡식은 한 봉지를 다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고 자꾸 들어가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 누룽지 좀 이렇게 좀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이건 세포 주머니를 터트려 놓지를 않아 가지고 점점 불러오지 절대로 꺼지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은 인간의 주식은 채소나 과일이나 단백질 이런 고기가 아니고 곡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통곡류를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식으로 먹는 거는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하고 볶은 곡식, 그 다음에 소금 잘 먹는 거. 이것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핵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채소를 좀 먹는다든지 다른 거는 부식이죠. 혹시 어릴 때 시골에 그 봄에 농사철에 막 소 쟁기질 할 때 농사꾼들 밥그릇 한번 보셨어요? 다만한데 속에 들어간 밥보다 위에 올라오는 밥이 많아, 그죠? 반찬은 소금 잘 먹으려고 어때요? 맛이 소태같이 짠 거, 그거 먹고 다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식당에 가면 반 공기 밥그릇, 종이컵 하나. 그거 왜 엉뚱한 거 자꾸 채워야 하니까 이게 몸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네랄이 풍부해서 문제가 안 됐어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시골의 인구가 도시로 닿아버리고 이 아궁이재가 농토에 가지 않으면서 미네랄이 이제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미네랄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치유하면 그럼 뭐 볶은 곡식을 먹어야 낫느냐? 뭘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잠잘 때 우리 몸이 스스로 나를 회복시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해가 지는 순간 얘들은 퇴근하고 치유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돼 혈액 속에 들어와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하루 종일 낮보다도 잠잘 때 10배나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는 겁니다.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 병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저녁 늦게 먹고 아침에 안 붓는 사람 있어요? 다 부어버리고 입에 냄새나고 우울증 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녁 굶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는데 곡식을 충분히 먹으면 저녁 안 먹어도 절대 허기 지거나 이제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자연 치유의 핵심은 산소입니다. 산소 치료인데 요즘 뭐 산소가 답이다, 암에 뭐 이런 책도 나왔는 것 같은데 1931년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더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 그때부터 이제 암 환자 생기면 다 어디 가라 겁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제 살라 그러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저녁을 먹으면 산소가 안 들어와요. 산소는 폐를 통해 들어오는데 폐의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이게 60평이면 이쪽에 띄어버리면 아마 이 홀 아마 반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인데 저녁을 먹으면 왜 산소가 안 들어오는가 하면 이게 폐거든요. 이제 폐는 오른쪽은 3개고 왼쪽은 심장이 있어서 이파리가 2개예요. 바로 밑에 이게 화살표 있는 것이 횡격막입니다. 이게 대장간의 풀무매로 상하로 풀무질을 하면서 산소를 흡입해줘야 되는데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횡격막 바로 밑에 위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위장에 음식이 꽉 차서 횡격막을 압박해버리면 산소가 잘 들어올까요? 그래서 우리 밥 먹고 금방 뛰보면 어때요? 숨차고 잘 못 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저녁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소 부족이 오면 우울증이 오고 하루 종일 잡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산소 부족이에요. 나는 왜 이러다 내가 죽으면 우리 신랑이 세상가 들면은 애들은 어떻게 할까 막 쓸데없이 공상에 꼬리를 문다면은 이건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위가 안 움직여요. 근데 저녁에 음식을 딱 먹어서 미역고사리에 물에 넣으면 뿔듯이 이게 팽창이 돼서 횡격막을 압박해버리면 산소가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녁 먹는 거 절대 금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면 산소는 안 들어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36.5도라는 그 체온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70% 이상이 물이다 보니까 물은 더워지면 팽창돼요. 세포가 터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방이 더우면 불을 안 떼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구멍을 닫듯이 폐를 꽉 쪼아 닫아버려요. 산소가 안 들어가게. 그 대신에 땅구멍은 열어서 땀을 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당장 가서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왜 답답할까요? 열이 올라가니까 몸에 연료를 안 태우려고 폐포에 산소 들어가는 구멍을 어떻게 해요? 쪼으면서 피부 땅구멍은 여니까 가슴이 답답하지요.
좀 한 5분, 10분 있다 나오면 핑 돌고 기운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방에 구들장에 불 떼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매일 그 뜨거운 데 지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오그라지면 폐는 풍선이에요. 이게 바람 빠지듯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등이 이렇게 돼버려요. 등급은 원인이 뭐라고요? 뭐 침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고 뜨거운 방에 등 찢어가지고. 그럼 내가 폐가 다쳤는지 열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산에 올라갈 때 숨 찬 사람은 폐가 다 다쳤어요. 아무리 급경사를 뛰어 올라가도 힘은 들어도 숨은 차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기 전에 뭐부터 차요? 숨부터 찬다는 것은 이미 폐가 많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를 열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폐를 여는 방법이 이제 산에 우리가 등산 올라가다가 숨 찰 때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어떻습니까? 뻥 뚫리죠. 그래서 항상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닭도 그렇고 오리도 거위도 머리까지 털 다 뒤집었었는데 뭐만 내놨어요? 네, 발만 내놨어요. 그래야 이게 호흡이 잘 돼서 산소가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폐를 이제 확 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캠프장에 가면 이제 냉탕, 목욕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에 탁 들어가면은 열을 안 뺏기려고 피부 땀구멍은 닫히는 반면에 폐는 에너지를 태워야 되니까 산소 흡입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쫙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달만 지내도 산에 올라가면 숨이 안 차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연 치유할 때 산소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녁을 굶고 뜨거운 방에 등 대고 자지 말고 밖에 자면 더 좋겠지, 그죠?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가 냉탕을 한다든지 찬물로 목욕을 하고 맨발로 지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이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 근데 몸에 곡식도 안 먹고 들어가면 얼어 죽어버려요. 열이 나서. 열이 안 나서. 그러니까 항상 곡식을 먹어서 열을 내는 조건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막 들어가면은 혈압이 터져버릴 수 있어요. 공복에 항상 들어가면 좋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생활 리듬이 이제 돌아간다면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암의 원인이 뭘까?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의 NCI라는 암연구재단이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한 230조 원 가까이 돈을 써서 사람이 잘 걸리는 100여 종의 암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해 왔어요. 연구해서 지금 결과가 답이 뭐냐? 지금 거기서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암세포 하나가 100명의 명석한 과학자보다 더 똑똑하다. 정복할 것 같은데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암세포에 대해서 이 현미경이 발달되다 보니까 계속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 걸 발견했는가 하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균이나 기생충들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 독성 물질이 유전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 이 문둥병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돼지고기에서 옵니다. 나병균은 이 더운 기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둥이 하면 함경도 문디가 아니고 경상도 문디라 그러죠. 이 돼지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이 기생충들은 한번 들어와서 몸에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데 집을 딱 지면요 40년이고 50년이고 살아요. 큰 기생충이 아니고 적혈구 수준 이하의 작은 기생충.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생충이나 이제 바이러스는 세균 크기의 100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분열될 때 내 몸의 유전자에다 자기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면 내 몸의 면역 세계가 공격할 때 세포에 변이가 오고 또 암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암의 원인은 염증이다. 최종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면 염증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균이냐, 균이 먹고 사는 배양체냐. 자, 원래는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없을 때는 세균을 한 바가지 넣어도 안 썩어요. 그죠? 노폐물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썩어서 노폐물을 많이 만드는 육류나 단백질, 생채소 이런 거 이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과일이니까 단 과일 좀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우리 자체 내의 면역 기능으로 내 몸 안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사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환경 좋은 데 살고 절제를 해도 우리 몸에는 천여 종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항상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죽는 순간 우리는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이래로 엄청나게 균을 죽이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봤지만은 내성이 생기고 점점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이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커버해야 되는 이제 백혈구의 적응성 면역, 또 장에서 만들어지는 자연 면역 기능들이 다 이 시대는 쇠퇴되어 버렸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절제를 해도 한계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여러 가지 기생충약, 항곰팡이제, 바이러스제 이런 걸 써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쓰면 내성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점점 내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암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100% 재발이라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요행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암 수술하면 얼마 안 있으면 재발한다. 근데 암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지금 검사에 없고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살아버려요. 생활을 안 바꾸면 다시 그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식하지 말고 저녁 굶고 이제 일찍 자고 이런 생활을 좀 중요한 반면에 그러면 2차 면역계로 내 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어떻게 사멸할 것인가? 그건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건강을 논할 수는 없어요.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뭘로 살균을 했을까?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거의 은과 노소로 다 살균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 보면 막 은붙이 온몸에 주렁주렁 안답니까? 녹 같은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뭔가 지저분해서 전염병이 돌 것 같은데 전염병이 안 돌아요. 은은 모든 균이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리고요. 또 은은 항생제하고 같이 쓰면 항생제의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100배도 아니고 1000배.
그럼 우리가 항암제나 항생제를 써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몸 안에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미네랄 중에 하나인 은혜 함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체내 은혜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강력한 살생제가 노십니다. 옛날에 우리 다 녹그릇에 밥 먹었지, 그죠? 이제 노선 이제 구리 78, 주석 22%인데 이 구리 이온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이렇게 세포 안에 이제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구리 이온이 하는 일은 세포 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그것을 우리가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기아를 앞으로 넣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넣으면 뒤로 가듯이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세포 내에서 대량의 산소를 발생시키다는 거. 혹시 여러분 소변 볼 때 이렇게 거품 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품이 뭔가 하면 상처 났을 때 소독하는 과산화수소예요. 우리가 콩팥에서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 노폐물이 나올 때 균으로 인한 염증을 막기 위해서 인체 스스로가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살균 소독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산화될 때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무차별적으로 균을 살생시키는 살생제가 만들어져요. 이 구리이온이 그러니까 체내에서 산소도 만들고 과산화수소도 만든다는 거. 또 하나는 이 구리이온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의 명약입니다. 요즘 뭐 허리가 아프다. 이 모든 뼈는 근육이 잡고 있어요. 뭐 척추 측만증이 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구리가 최고로 근육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녹그릇에 밥 먹고 살 때는 그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구리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생명체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고등 생명체가 있고 하등 생명체가 있어요. 고등 생명체는 뭔가 하면은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 사람, 개, 소, 양 다 척추뼈가 있죠. 물고기도 붕어도 이제 척추뼈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등 생명체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들. 모든 이제 벌레들이 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간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리이온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하는 기능이 없는 이 미물들에게는 완전한 살생제입니다. 강력한 살생제고 간에 있어서 해독할 수 있는 생명체에는 최고의 에너지원이고 영양이 구리예요. 그래서 구리가 두 생명체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석이 있는데 이 노 속에 있는 주석은 여러분 무점균 알죠? 진균류. 그 다음에 기생충을 죽이는데 가장 탁월하고 이 물을 체액을 정상적으로 환원시키는 아주 탁월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초가 가시들어 죽어가던 것도 주석 물병에 꼽아놔면 살아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물에 물이 안 좋으면 그 바닥에 주석판을 깔았어요. 유럽은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주로 주석 물컵이나 주석 물병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녹그릇도 쓰고 이제 은목걸이도 하고 이제 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접촉이 되면
피부에 나온 소금기에 의해서 이게 이온이 만들어져서 몸에 흡수가 돼요. 해보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서가 보면 다 이제 구리하고 노트하고 은을 썼는데, 근데 이것도 좀 한계를 만나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최고의 강력한 살생제가 뭔가 하면 수은입니다. 옛날에 매독 임질에 다 수은 썼어요. 그 영사라는 거, 이게 한 방에 가면 붉은 돌, 그게 이제 수은인데, 이게 몸에 축적이 되고 신경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죽음을 주기 때문에 약으로 안 써요. 근데 혹시 여러분, 수산화칼슘이라는 양잿물 아세요? 양잿물? 양잿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공짜면 양잿물도 큰 거 먹는다 근데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잿물을 콩기름에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저어서 굳히면 비누가 돼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만져도 문제가 없어요. 소금도 그래요.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아주 두 개의 최악의 맹독이 딱 만나서 결합이 되니까 소금이 됐을 때는 먹어도 아무 해가 없어요. 수은도 그래요. 유기수은이라 그래서 메탈, 금속 수은. 이 금속 중에서 이제 액체죠, 액체. 유일한 액체 금속인데 빠르게 흐르는 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중에서 제일 빨리 도는 행성이 수성이에요. 수성의 이름이 머큐리거든요. 우리 옛날에 상처 나면 빨간 약 이름이 뭔지 압니까? 머큐로크롬. 그게 수은에서 뽑은 거예요. 수은. 살균자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수은이 금속 수은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만은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돼서 소금이 되고 수산화칼슘과 기름이 결합이 돼서 비누가 되듯이 염소와 산소와 황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은 무기수은이 되면은 살생력은 강력하면서도 배설이 잘 되고 축적이 안 되고 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취할 수가 없는데 이 무기수은이 제일 많이 든 것이 뭔가 하면은 쇠비름이에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식물입니다. 그 10대에서 1대까지 없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걸 쓴나물이라 그래요. 고기 먹을 때 반드시 같이 먹었어요. 이 기생충 죽이려고. 서아프리카나 이쪽에는 가면, 그리스 이쪽에는 가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일상 채소로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거는 수은이 들어있으니까 이 벌레들이 먹으면 죽게 되니까 밭에 있는 새비를 막 뜯어가지고 돌 위에 올려놔도 죽어요, 안 죽어요? 썩지도 않아, 그죠? 벌레도 안 먹어요. 왜요? 먹어봐야 쥐어가 죽는데 왜 먹겠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버섯 딸 때 이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압니까? 벌레가 먹는 거는 사람이 먹는 게고 벌레가 안 먹는 거는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쇠비름도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암을 우리가 종양이라고 합니까? 종양? 종기란 말이에요. 종기는 몸 안에 덩어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에도 보면 이런 데 만지키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종기 생기면 그 종기 없애는 고약이 이명래 고약 있죠. 그게 쇠비름으로 만든 거예요. 쇠비름에 수은 가지고 만든 게 이명래 고약이에요. 쇠비름 태운제 9.6kg를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묻어놓으면 600g 정도 수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죠? 이 종기의 균을 빼고 염증을. 그래서 이 수은이
이 균을 죽이는, 암을 일으키는 균을 죽이는데 아주 타고난 최고의 노시나 이런 것들이 강력해도 직접 접촉이 됐을 때는 수은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 해서 쇠비름을 먹어봐도 어떤 사람까지는 잘 든데 어떤 사람은 또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번 한계를 만나면서 또 찾고 또 찾아요. 이 오염이 되고 체력들은 약해지면서 전에는 저녁만 안 먹어도 잘났던 암 환자가 이제는 모든 걸 다 해도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손이나 발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이렇게 가래토시 쓰는 거 압니까? 우리 몸에 균이 딱 들어오면요. 내 몸에서 이 균들이 다른 데 옮기지 못하게 혈관을 딱 수축하면서 이걸 싸버려요. 그리고 이게 막이 생겨버려요. 어떤 막인가 하면은 개구리가 물속에 알 썰어 놓은 거 보면 물이 점액을 뚫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 형상이 돼요. 그 안에 그런데 개구리 알은 살아있어. 그죠? 우리 몸에 기생충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런 상태로 딱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수은이 들어가도 은이 들어가도 그 다음에요 노시 들어가도 효과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대의학도 항암제를 써도 안 되고 이렇게 딱 집을 짓고 영양분만 딱 빨아먹고 쓰레기 뱉어내주는 이런 균 덩어리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이놈이 뚫고 들어가서 이 균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만 광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사능 치료하는 겁니다. 방사능은 파장을 탁 내주면은 이 방사능 입자라 그죠? 입자가 같이 나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그냥 빛이 파장이다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양자 역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하면 빛이 올 때 파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빛 덩어리가 같이 온다. 야, 그거 거짓말 하지 마라. 쉬운 예로 우리 태양 열 전지판 이렇게 지붕에 달아놓은 거 보신 적 있죠? 아니 태양을 봤는데 저기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질까? 북극에 가면 카나다 오로라라는 게 있는 거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빛이 올 때 빛 덩어리를 대전 입자라 그래요. 전기를 띤 입자가 같이 오는 걸 태양열 전지판에서 모아가지고 대전 입자에 있는 전기를 뽑아서 충전시켜서 전기를 쓰는 거예요. 파장만 오면 우리가 칼라 텔레비 못 봐요. 근데 영상 신호를 통해서 파장으로 입자를 보내주니까 칼라 텔레비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칼라로 얼굴 보면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파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뭐도 같이 와요? 입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덩어리가. 실체가 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도 딱 광선이 지나가면 그뿐인데 방사능 입자 자체가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세포 내에 있는 균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물체가 소리가 날 때는 파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의 입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소 목에 종 달아놓은 거 보셨어요? 원앙이라 그래요. 낙타도 달고 스위스 소는 막 이따만한 트라이철이라는 종을 달아요. 야크도 달고. 왜 종을 달아놓은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냄새 나는 집 있어요? 냉장고에 냄새 나잖아요. 녹그릇 하나 이어놔 보세요. 냄새가 싹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냉장고가 이렇게 진동해서 돌 때 있죠. 모다가 돌 때 그 안에 있는 그릇이 진동에 울리면서 아까 말한 그 노쇠 구리의 살균력이 있는 파장이 나갈 때 입자가 나가서 세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균이 번식을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뭐 구리똥아리 하나 넣어놔도 냄새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옛날 동전 넣어놔도 냄새가 없다 그죠? 그 왜 냄새가 없을까요? 구리의 입자가 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해인사 절에 가면은 이 추녀 끝에 뭐 달아난지 알지요? 경세라는 노종을 다 달아놨어요. 절에서는 매번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종을 쳐요. 그죠? 그 종도 뭐로 만들었어요? 노시예요. 그럼 그 파장이 일 때 노새 입자가 같이 나가요. 그러면 거미라든지 벌레,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죽겠지, 그죠?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버려요. 이 녹그릇을 주방에 쓰면 바퀴벌레도 안 와버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간이 없기 때문에. 벼룩이 간을 내먹지 않는데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벼룩이 간이 없어요. 왜요? 척추뼈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 목에다 방울을 달아주면은 소가 그 쩔렁쩔렁 방울 소리에 이 근육에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농사 일할 때 힘도 없고 그 파장과 입자에 의해서 소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세균도 죽여버리고. 참 머리 좋았지, 그지요? 그보다 또 머리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말로 병문안 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춤추러 간다 이 뜻이에요. 춤추러 간다. 아니 병문안 간다 왜 춤추러 간다는 단어를 쓸까? 옛날에요. 약이 없을 때 동네 애들이나 누구 하나 아프면 무당불로 굿했지요. 굿하면 그 꽹가리하고 징치지요. 그게 뭡니까? 노시예요. 막 두드리는데 3일 밤낮을 구설해요.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굿값은 환자 집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줘야 돼요. 굿한데 안 오면 안 온 집에 이 아이가 앓은 제약이 그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구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놓치고 징치고 꽹가리 칠 때 그 파장에 의해 가지고 몸 안에 균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놔버리고 온 동네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았지, 그죠? 그래서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중국 사람이 만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무당이 최첨단 양자 역학을 활용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근래에 와서야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칼라 텔레비 없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열 전지판도 이렇게 본 적이 없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요즘 스마트폰 얘기하면 이해 못 하잖아. 그죠? 이런 걸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지만은 옛날에 그 시대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그 무당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병 잘 고쳤다 이래 되지. 그 꽹가리하고 징쳐가지고 병 고쳤다 겁니까? 아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MRI라는 게 있어요. MRI. MRI는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각 장기의 세포가 내는 파장의 신호가 다 다릅니다. 그 자기 공명을 파장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그려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모든 장기나 세포나 뼈까지 한 번에 울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못을 갖다가 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징은 쿵 치면은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까지 다 나와요. 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한 번에 내주는 게 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굿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게 환자들에게 이제 징을 쳐봤어요. 근데 이것이 징을 둥 치면은 아까 말한 그 노새 그 살생력 있는 입자와 파장이 몸 안에 들어가겠죠. 몸이 막 속이 막 진동이 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가서 이 균들이 싸고 있는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게 살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광선을 쬐다면 이것은 파장을 통해서 노새 입자를 세포 속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거예요. 징 쳐가지고 암 고치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겠죠. 그죠? 근데 원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징만 두드려 봐야 이건 도움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다 하고 이제 은을 차고 하면 이 증폭시켜가지고 살생력을 강화시켜 주니까 이런 것을 다 하고 했을 때 요전에 여기 왔던 이제 유방암 환자가 재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발됐으니까 막 썽이 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왔거든요. 한 달 있다가 한데 그냥 다 쩍 붙어가지고 가버렸어.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해보니까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치료가 될 때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죠. 명현 반응. 노시나 은을 써도 쇠비름을 써도 저녁을 굶어도 명현 반응이 있는데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징을 쳐보면요. 명현 반응으로 사람이 꼬꾸라져 쓰러지기까지 해요.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독성 물질을 갖다가 태워낼 때 그 독에 취해서 사람이 쓰러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먹어서 오는 독소를 뺄 때 일어나는 명현 반응보다 징을 쳤을 때 명현 반응이 최고로 강하다는 거예요. 명현 반응이 뭔가 하면 세포 내의 조직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질 때 곧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피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 혈액 속에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혈액 속에 이 독성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연탄가스 취했을 때 막 어지럽고 쓰러지듯이 그 독에 취해서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아프고 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명현 현상이 어떤 다른 걸 했을 때보다 징을 쳤을 때 최고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방사능만큼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더니만 그동안 제 암 환자분들이 오던 분들이 꽤 많이 사갔어요. 사갔는데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노쇠 성분을 갖다가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나 은팔찌 좀 필요하겠죠. 치과에 가서 치석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균이 많은 사람이에요. 치석도 세균이 만들거든. 은반지 매일 물고 잡아요. 치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은의 살균력으로 뭐가 죽어버리니까? 균이 다 죽어버리니까. 간단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런 은반지 하나 딱 끼고 있으면 손 안 씻어도 손에 있는 균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죠? 사실은 간단한 원리예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엄청난 또 매일 살균제로 씻어야 되고 이런다면 얼마나 이게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암을 치료할 때 암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신질환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어디가 아파도 피가 몸을 회복하니까 1차 면역 기능인 피를 살리기 위한 음식이나 저녁을 굶고 일찍 자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제 잘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노폐물을 제거해서 균이 번식할 소지는 많이 줄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면역기로 이제 녹그릇을 쓴다든지, 뭐 은을 사용한다든지, 또 쇠비름은 이제 그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끓는 소금물에 데쳐서 말리세요. 그냥 말리면 쉬어버려요. 맛이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겨울에 묵나물 있지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끓여가지고 차처럼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소금 좀 타 먹으면 아주 맛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항생제나 항암제 대신 쓰는 전부 살생제입니다. 그죠? 왜? 암의 원인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천여종인데 이걸 다 커버하려니까 이제 다양한 종류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몸 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세포 근육 세계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을 이건 먹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사능을 쬐야 되는데 우리가 방사능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방사능 이상의 살생력을 가진 노쇠 입자를 세포 내로 밀어 넣어가지고 바이러스나 균이나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징을 쓴다. 이해됩니까? 희왕한 것지만은 희왕하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실제 해봤을 때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론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거머리 많았잖아요. 미나리. 그 미나리 붙어 있는 그 미나리를 사오면 노대야에 뒀든지 노숟가락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거머리가 나와 비실비실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간이 없으니까. 독약이거든. 집에서 늘 징을 쳐보세요. 거미도 안 오고 주변 집 주위가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은 이제 구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 그죠? 뭐 계속 들어갈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대를 물려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은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사람들 고기 먹고 술 달고 사잖아, 그죠? 그건 안 되겠죠. 우리가 옛날부터 뭐 새비름이 효과 있다, 은이 효과 있다, 녹그릇이 좋다. 왜? 구리 광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어요. 옛날부터 녹그릇에 밥 먹을 때는 우리 관절염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완벽해도 타이 하나만 빵꾸 나도 못 가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서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하나는 하고 다른 건 안 해버리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좋다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기초 없이 하나를 썼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하다가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에는 우리가 봉사팔매 세잡기로 암에 뭐가 좋아 그러면 야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사서 먹는 거예요. 대개 여기 오는 분들 보면 암 걸려서 1년 지났는데 기본 1억씩 쓰고 와요. 1억. 뭐 더 많이 쓴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몸 버리고 돈 버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많이 가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죠? 많이 가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가요. 지금 뭐 큰 병원에 가보세요. 전부 암 환자들 막 넘쳐나지. 그렇지만 이것은 주로 누가 하느냐? 항암제 할 만큼 하고 돈 다 쓰고 방법이 없을 때 막 차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요전에 와서 4개월 있다 간 분은 부인이 이제 정신질환이었는데 이게 나버렸어요. 근데 양반이 이제 위암 3기예요. 이제 수술날 딱 잡아놓고 부인하고 상의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있었는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멱살 잡고 수술 안 한다고 난리 났어요. 나 안 하겠다고. 근데 지금 멀쩡해져 버렸거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수술한 분이 대부분이고 또 재발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것이 나와야겠지만은 방법론으로는 이제 이것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권하고 싶다면은 그 어떤 경우는 제가 보면은 아는 분인데 젊은 의사가 아기를 하나 놓고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부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젖만 먹으면 애가 똥을 못 싸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유를 먹으니까 괜찮아. 엄마 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독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 참 문제죠. 그죠? 암 환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내 몸을 죽이는 나쁜 입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든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마 90%는 접고 들어가요. 같은 걸 대할 때도 이미 내가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주고 이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다는 어떤 정신적인 위로가 있을 때 훨씬 회복이 되니까 신앙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한 30년 해오면서 그냥 암 환자가만 살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방법이 상식이어야 되고 누구라도 공감해야 되고 불변의 법칙이어야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한번 해서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마칠게요.